발렌타인데이를 맞은 오늘 시카고를 포함한 국내 10개 도시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우버와 리프트, 도어 대시 운전기사들이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항의하는 파업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현행 5일 격리 권고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어제 올해 들어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대학 재학생들은 물론 신입생까지 영주권자 이상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펩사 신청서 양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서둘러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샷스포터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논란이 많았던 총격 감지 기술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어제 동북부 해안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북부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최종 합병에 미 법무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죠.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통합되면 마일리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침 한 방울로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공화당 다수의 하원이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최대의 장로교단인 피스 USA가 1980년대부터 소유 중이던 본부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 전날 대표팀 후배들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은 오늘 시카고를 포함한 국내 10개 도시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우버와 리프트, 도어 대시 운전자들이 저임금 및 열악한 근무 환경에 항의하는 파업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팍스 비즈니스와 CBS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를 포함한 텍사스주 오스틴, 커네티컷주 하트퍼드, 뉴저지주 뉴워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올랜도, 템파 등이 국내 10개 도시 공항에서 오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10만 명 이상의 드라이버가 가입된 앱 근로자들을 위한 정의단체는 지난주 파업을 예고하면서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 끊임없이 안전을 걱정하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앱이 비활성화될까 봐 걱정하는 데 지쳤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이들 세 기업의 운전사들은 시카고를 비롯해 오스틴,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 10개 도시 공항에서 오늘 정오에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공항을 오가는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차량 공유 및 배달업체 기사들은 플랫폼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들은 우버의 가격 책정 알고리즘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드라이버들의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우버는 드라이버의 수입은 여전히 견실하다며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 내 운전자들은 시간당 약 33달러를 벌고 있다고 밝힙니다. 리프트도 지난해 하반기 팁과 보너스를 포함해 운전자들은 시간당 30달러 68센트를 벌었다며 비용을 제외한다면 시간당 23달러 46센트의 수입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각 모빌리티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리드와이즈에 따르면 지난해 우버 운전자의 월 평균 수입은 17.1% 감소한 반면 리프트 운전자는 2.5%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 격리 기준을 현행 5일 격리 권고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질병통제방센터가 코로나19 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신문은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합니다.
보건당국자들은 이미 코로나19를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예방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르면 4월쯤 완화된 기준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아직 백악관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어제 올해 들어 최악의 날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달보다 0.6%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합니다. 시장은 올해 첫 물가 데이터가 예상치를 웃돈데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9% 상승을 점쳤지만 기대와 달리 2%대 진입에 실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며 강세장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2% 가까이 빠졌고 S&P 500 지수는 다시 5,000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5월까지는 금리 동결이 이어진 뒤 6월에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들은 물론 신입생까지 영주권자 이상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펩사 신청서 양식이 새롭게 바뀌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죠. 전문가들은 학생들에게 서둘러 신청하도록 권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칼리지 플래닝의 이상영 원장을 통해 펩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방교육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있는 펩사 신청서는 올해부터 새 양식으로 바뀌면서 예년보다 늦은 12월 말 가동되기 시작했죠. 2월 중 서둘러 작성에 접수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주문인데요. 연방교육부는 상당수의 대학들에 3월 1일을 전후해 결과를 통보, 학비를 계산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면서 무상보조를 받거나 또 장학금을 타고 융자를 받으려면 매년 펩사로 불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연방교육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연방교육부는 펩사 신청서의 폼과 또 양식을 올해부터 보다 간편하게 해 통상적으로 10분 이내에 작성을 완료해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통상 10월에 시작되던 펩사 신청서 접수를 이번에는 근 2달이나 늦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돼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상영 원장입니다. 간소화되긴 되었는데 처음으로 연방정부에서 새로 만든 거라서 지금 연방정부에서 학교별로 이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아직까지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잘 되지가 않아가지고 각 학교별로 1월 중순 또는 2월 중순까지는 다 이게 자료가 넘어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이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펩사의 새 양식을 작성해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잘못 기재한 부분을 새 양식에서는 쉽게 정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전에보다는 수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이드라인이 좀 수정이 어려울 수가 있다고 신중을 기해서 잘 신청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리지 않도록 잘 기입을 해야 되고 기입하기 전에 가능하면 칼리지 플래닝 같은 전문가의 어떤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을 거고 그렇습니다. 특히 펩사를 시작하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펩사 아이디를 별도로 개설하고 동시 작성 시 한쪽에서 초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 아이디 개설과 동시 작성 등에서 차질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그인하는 게 전에는 학생이 로그인하면 거기서
부모님 것까지 다 서밋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학생 걸로 들어가서 학생 인포메이션을 다 넣고 또 부모 걸로 다시 들어가서 부모 인포메이션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 것만 서밋해가지고 되지는 않고 부모 거도 다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잘못 자칫하면 부모 인포메이션을 못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부모들이 인바이트를 받아서 부모들이 다시 들어가서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이 원장은 어느 하나라도 차질을 빚으면 펩사 작성과 제출이 늦어져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늦어도 2월 중에 펩사 작성과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학생 입장에서는 이 폼이 만들어져서 학생들이 신청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빠짐없이 제 생각에는 재학생은 2월 말까지 신입생 그러니까 지금 원설에는 하이스쿨 시니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펩사 신청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필아웃 한 항목은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8항목인가 그랬는데 이제는 38항목으로 줄어들긴 하죠. 연방교육부는 통상적으로 3월 1일을 전후해 각 대학에 그 대학에 선택한 학생들이 제출한 펩사 정보를 보내 학비 어워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하지만 올해는 평균 4월 말까지 결정이 지체되면서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레귤러 학생한테도 인포메이션을 학생들이 서밋해도 대학의 연방정부에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그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건데 2월 말 3월 달 돼야 이 자료가 학교로 넘어가면 4월 달쯤 돼야 빠르면 이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봐요. 학교별로 한 학교를 결정하는 시기를 좀 연장시켜 달라고 그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지켜봐야 최종적인 결정이 날 거예요. 편리해진 거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한 번에 10개 학교밖에 신청을 못했는데 이번에 20개 학교까지 한꺼번에 신청을 할 수 있고 IRS 데이터베이스도 작년까지는 일일이 우리가 다 링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원래는 어그리만 해서 들어가면 자동으로 IRS에서 링크가 될 수 있고 시카고시가 샷스포터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논란이 많았던 총격 감지 기술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샷스포터는 이른바 AI 구동 총성 감지 센터로서 음향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해 총격 사건 위치를 파악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이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죠. 브랜 존슨 시장은 어제 성명을 발표해 시카고시는 2024년 2월 16일에 만료되는 사운드 띵킹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2024년 9월 22일 샷스포터의 기술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종료 시까지 법 집행기관과 기타 지역사회 안전 이해관계자들은 안전과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구와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권장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시카고시는 지난 2018년부터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해왔죠. 지금까지 약 4,9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존슨 시장은 시장 선거운동 기간 이 샷스포터 개발사인 사운드 띵킹과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첫 해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샷스포터 기술은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당초 이 총격 감지 시스템은 총소리를 감지해 911에 신고하기 전 자동으로 경찰에 알려줌으로써 경찰이 총격 사건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환영받았습니다. 개발사인 사운드 띵킹을 비롯해 지지자들은 이 기술이 경찰이 총격 사건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선전된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시카고 감찰관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총선 경부의 9%만이 총기 관련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동북부 해안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북부 주요 도시로 가는 항공편의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강한 겨울 폭풍이 동북부 해안 일대를 지나면서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지역의 해안에 많은 눈을 뿌렸는데요.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시간당 1, 2인치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날 오전 11시 일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약 1,500편이 결항됐습니다.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등 주요 항공사들은 뉴욕 JFK 공항 등 폭풍 영향권 일대로 오가는 항공편 표를 예약한 고객에게 여행 일정을 16일 이후로 바꿔 재예약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큰 눈이 내리지 않았던 뉴욕시의 경우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약 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최종 합병에 법무부의 승인만 남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통합되면 마일리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두고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통합되더라도 당분간은 마일리지 운영에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더라도 2년간은 별도 회사로 운영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정책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소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이 기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 지난 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통합되는 시점에 소진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특정 비율에 맞춰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통합됩니다. 전원 비율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한국의 최대 항공사 두 곳이 합병하는 만큼 항공료 인상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주요 장거리 국제노선을 운영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서 항로 독점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항공료 인상 문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당분간 큰 폭의 인상은 없을 전망입니다. 항공운임은 정부의 승인사항으로 기업이 임의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다수의 하원이 불법 입국자 급증으로 인한 국경 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에 약 150년 만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는데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남부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 유입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된 상황에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관리 문제를 집중 문제 삼으며 이번 탄핵안을 추진해왔죠. 하원은 앞서 지난 6일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가결 처리하려 했으나 공화당 내 표가 이탈하면서 실패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의 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는데 상원은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게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 전날 대표팀 후배들과 언쟁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영국 매체 더 선은 손흥민이 준결승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탁구를 치러 가겠다는 일부 후배 선수들과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과 언쟁하는 후배 선수 중에는 이강인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요르단과 준결승전에서 오른쪽 중지와 검지에 흰색 테이핑을 하고 출전했죠. 한국 대표팀은 유효 슈팅을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충격적인 졸전 끝에 요르단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미 최대의 장로교단인 피스 USA가 1980년대부터 소유 중이던 본부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크리스천 포스트는 교단 총회 법인체 역할을 하는 피스 USA 법인이사회가 켄터키주 루이빌 시내에 있는 본부의 매각을 고민 중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피스 USA는 1983년 남부에 기반을 둔 장로회와 또 미 북부에 기반을 둔 연합장로교회가 합병된 지 몇 년 후 1988년 8월에 이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겠지만 대체로 햇살이 가득한 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에 곳곳에 비나 약간의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는데요. 기온도 비교적 쌀쌀하겠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높게 관측됩니다. 낮 최고 기온 46도, 밤 최저 19도. 내일도 부분적으로 맑고 온화한 날씨 이어집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7도. 이 시각 기온은 30도, 습도는 89%. 바람은 남동풍이 1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